이거 맞습니까? 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협심증에 뭘 먹어서 좋은 것은 안녕하십니까.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의터뷰의 MC 김인열입니다. 오늘은 심장내과 성주 과장님 모시고 의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해보건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 중인 송주욱입니다. 네, 오늘은 심장내과 성주 과장 모시고 협심증 많이 들여보셨을 겁니다. 이 협심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이 많은 분들이 협심증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협심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협심증이 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협심증은 이제 단어의 뜻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협심, 이제 심장이 조인다, 네. 심장이 조이는 증상.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당황한 데 있으면 이거 네, 맞습니까? 네. 가슴이 답답하고 네.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있는데, 이 몸의 가장 중심 심장이 있고,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심장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으로 피가 제대로,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심장에 통증이 생기는 네. 증상이 되겠습니다. 발병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좁아진다는 그런 건데,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이 동맥경화, 그러니까 동맥, 심장 동맥이 경화, 두꺼워지는 겁니다. 혈관 벽이 두꺼워지니까 안쪽으로 피가 흐르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네.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고, 동맥경화가 생기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네. 흡연, 네. 비만. 소위 성인병에 해당되면 협심증에 잘 노출될 수 있다,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자가진단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협심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솔직히 병원에 오셔야지 진단할 수가 있고, 이제 증상으로 이제 본인이 의심하는 방법이 있는데, 협심증 가장 중요한 증상은 흉통입니다. 흉통인데 통증의 양상이 조금 특징적인데, 네. 이제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가슴, 심장이 왼쪽에 있어서 왼쪽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심장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가운데 가슴이 쥐어짜듯이 뻐근하게 아프고, 주로 이제 활동할 때, 빨리 걷는다거나 오르막을 올라간다거나 안 하던 운동을 계단을 하거나. 올라간다거나, 네. 등산을 한다거나, 네. 그럴 때 통증이 생겼다가 쉬면은 확 좋아지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네. 지속되는데, 그런 특징적인 통증이 있으면은 협심증이 아닌가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협심증이라는 단어를 쓰면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도 쓰거든요. 그럼 이제 협심증과 심근경색 차이가 뭐가 있을까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은 이제 모두 심장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에 포함이 되는 질환들인데, 협심증도 안정형 협심증, 약한 협심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보다 더 심한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심해지면은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을 말하는 거고, 그게 혈관이 더 심하게 좁아져서 통증이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면은 불안정 협심증, 심근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협심증과 심근경색도 계절적인 요인은 없다고는 알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심장 질환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실제로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발병률이 왜 높아질까요, 겨울에는? 저희가 겨울철에 심장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그런 질환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한다는 속설 아닌 속설, 우리 의료계라든가 의료계 종사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통계적으로 겨울철에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확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입증되지는 않았고, 몇몇 연구가 있긴 한데, 하지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기온이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하고, 네. 그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면서 그런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실제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바는 없고, 오히려 요즘은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 폭염이 생긴다거나, 오히려. 그런 경우에 오히려 여름에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또 환자가 증가한다. 네. 또 그런 또 통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확실한 연구가 증명이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은 이 협심증이
약이라든지 소위 이제 시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로 완치가 될 수 있냐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협심증, 뭐 심근경색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인데 약물 치료로 좁아진 혈관이 다시 넓어진다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아진 혈관이 더 좁아지지 않고 통증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약물 치료로 유지가 될 수 있고,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유일한 방법은 스텐트 시술. 풍선으로 스텐트를 넓혀가지고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시술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가슴을 열고 기용을 하고 혈관을 이제 인조혈관이라든지 혈관을 몰아가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협심증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운동이라든지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환상동맥 질환 협심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신체 활동 저하.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낸다거나 운동 활동, 체력 활동이 거의 없다거나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활동을 늘려주면은 확실히 위험 요인이 감소하긴 합니다.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뭐 운동하세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실제 그 지침상에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자신의 심장 박동이 몇 회 이상 되도록 운동을 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긴 한데,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심장 박동을 체크하면서 운동하거나 그런 경우는 잘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는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그래서 강도는 약간 숨이 차거나 몸에 땀이 약간 날 정도,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심장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를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이제 보입니다만, 결국은 고혈압, 당뇨를 어떻게 잘 조절하는 것만이 협심증이나 심장혈관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습관이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보면 뭘 먹으면 좋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협심증에 뭘 먹어서 좋은 게 있습니까? 협심증에 뭘 먹어서 좋은 것은 약을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약을 먹으면 제일 좋으시고, 뭐 다른 건강 보조식품이나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가능하면 이제 약국에서 정식으로 파는 게 아닌 그런 거는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 과장님께서는 치료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검사를 해서 이제 진단을 확실하게 일단 내려야 되고, 만약 만성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혈관 검사를 했는데 협착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 불안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 그 다음에 혈관을 넓혀주는 항협심증제, 그런 식으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약물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통증 양상이 점점 심해져서 불안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런 경우에는 즉시 혈관 조영술을 해서 스텐트 삽입 시술 치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자들 중에서도 이제 심박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인공 심박기를 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인공 심박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소견이나 현재 하고 계신 어떤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부정맥 질환의 경우인데, 협심증 질환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별개의 문제일 수 있고, 심근경색이 심하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정맥이 생기기 때문에 인공 심박동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부정맥도 종류가 이제 서맥성 부정맥, 심장 박동이 이렇게 느리게 뛰는 부정맥이 있고, 빈맥성 부정맥, 심장 박동이 막 빨리 뛰는 부정맥이 있는데, 서맥성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유일하게 인공 심박동기 삽입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인공 심박동기, 이거를 이제 피부에, 보통 왼쪽에 많이 하는데 피부 밑으로 삽입을 한 다음에 이제 혈관으로 이렇게 전극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심장까지 가는 전극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서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서 인공적으로 심장을 박동하게 만든, 정상적으로 박동하게 만드는. 보시면은 되게 생소하실 것 같지만 이러한 작은 기계를 피부 밑에 삽입해서 전극을 이어서 심장이 잘 뛸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우리 현재 성관님 이거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보건병원은 인공 심박기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쪽 보이는 이 화면이 발병과 관계가 있나요? 이 스텐트 시술은 영구적인 치료인가요? 반신욕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